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그렇죠. 한 30대 정도까지는 또 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그렇죠. 좋을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청년 네네, 시기가 청년층. 되겠죠. 청년 시기에는 사실 이제 그때 가면은 개념도 생기고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정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텐데요. 회사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큰 회사는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401k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1k라는 거는 플랜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라에서 준 텍스의 텍스 코드 이름이에요. 회사가 스폰서를 해주고 그 회사가 마스터 오너가 되고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인플로이들은 서브 오너가 되면서 같이 돈이 커지는 그러한 플랜에 가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입을 안 해주는 회사는 좀 소규모 회사도 있긴 하지만 네네. 자 그렇게 되면 401k는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플랜이니까 1년에 그 리밋이 있어요. 네네. 자, 2025년도의 리밋은 50세 이전까지 49세까지는 거기에 내가 23,500불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23,500불이요? 네. 꽤 네. 많은 거예요. 1년에. 연애. 예. 네, 연애. 자, 그런데 50살이 넘었어. 맥스가 34,750불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케이, 넣는 건 좋은데, 많은 401k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매칭이라는 걸 해줘요. 매칭이라는 거는 23,500불을 내가 넣는다 그러면 그걸 다 매칭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벌잖아요. 그럼 보통 매칭률이 요새 보니까 한 6% 정도가 좀 보통 매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10만 불이면 1년에 6천 불까지 매칭해 주는 거. 6천 내가 내는 게 만약에 나는 10만 불 중에 24,500불을 저금할래. 어디다가 401k를 통한 어떤 통장에 어떤 뭐 플랜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내는 그 23,500불은 세금을 안 내도록 그만큼은 돈을 안 번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10만 불 마이너스 23,500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7만 불.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게 해줄게. 그럼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거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세금을 안 내고 또 그 돈이 불어나는 every year에 불어난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안 매길게. 세금을 연장도 해줄게. 두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세금은 언제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돼요. 수령할 미국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 자, 매칭을 해준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23,500불 낸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나의 연봉 10만 불에 대한 6%까지 매칭이니까 6천 불까지만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에 한 3만 불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23,500불까지 잘 살지 못해요. 그게 맥스라는 거지. 그쵸. 그만큼을 다 하려고 생각은 해도 실전 잘 못합니다. 본인 또 규모에 따라서 또 해야 되니까. 달라지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금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23,500불 못하지만 적어도 매칭해준 6천까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100% 수익률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전략은 그래 회사가 6천불까지 해줘. 그럼 나는 무조건 아무리 돈이 딸려도 6천불까지 해서 100% 수익률은 내가 가져와야지 해서 12,000불은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럼 6천불을 넣었어요. 나머지는 내가 좀 분산하고 싶은데 어디다 분산할까요? 지금처럼 텍스를 공제해주고 다시 말하면 텍스를 안 낸 돈으로 불입을 하고 이 플랜에 그리고 텍스가 계속 이연되고 나중에 텍스를 내는 것과 더불어 텍스를 낸 돈으로 불입을 하고 똑같이 텍스를 이연받지만 나중에 불어나는 거에 대한 텍스를 안 내는 그걸 애프터 텍스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 돈을 좀 넣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oth 401k 아니면 Roth IRA라는 것이 있고요. Roth가 들어가면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는 carefree, tax free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불었든 상관이 없이.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Cash Value Life Insurance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캐시가 들어갈 때 세금 낸 돈은 들어가지만 나중에 커지면은
아무것도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municipal bond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아주 특별히 돈이 많은 분들은 그쪽에 굉장히 그 인포메이션 민감하세요. 시티 텍스 자체가 10%니까. 근데 그걸 안 내게 해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을 줄여야지 돈이 커지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텍사스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스테이트 텍스가 없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Roth 401k와 Roth IRA나 아니면 캐시웰 라이프 인슈런스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 Roth가 들어간 그러한 것들은 다 투자예요. 투자라는 네네. 거는 물론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수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캐시웰 라이프 인슈런스는 뭐예요? 떨어질 수는 없어요. 캐시 밸류가 항상 우상향으로 커지기만 해. 언제까지? 내가 120살, 130살 될 때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120살까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다가도 돈을 넣으시는 게 그거를 다 더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 더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더 왕성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2030 사회초년생부터 30대까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라스 401k나 IRA 아니면 또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이쪽으로 맞아요.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네.